안녕하십니까. 평생 동안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질 비바에이지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있다면 그대로 한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평소 습관대로 말입니다. 어떠셨습니까? 혹시 일어나는 순간 손이 무릎으로 먼저 갔습니까? 아니면 의자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밀어 올리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다 그렇죠.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요. 힘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진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환자의 몸을 살펴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왜 하필 이 동작일까요? 혈압도 재지 않았고 엑스레이도 찍지 않았고 피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단 몇 초의 움직임 안에 우리 몸이 보내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근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균형 감각은 어떤지, 관절은 제대로 움직이는지, 심지어 앞으로 넘어질 위험이 높은지까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나 노인의학 분야에서는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을 매우 중요한 기능 평가 중 하나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무릎을 짚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손이 무릎으로 간다는 것은 몸이 스스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제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건강이 나빠지는 순간을 하나의 사건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못 오르고,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작은 신호부터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한번 몸을 앞으로 숙인 뒤 힘을 모아야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양말을 서서 신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앉아서 신어야 편합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2칸씩 올랐는데 지금은 1칸씩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나둘 늘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근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통증보다 먼저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늦게 발견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아주 쉬운 동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몸 전체가 동시에 협력해야 하는 고난도의 움직임입니다. 먼저 상체를 앞으로 숙여 무게 중심을 발 위로 옮깁니다. 그 다음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이 강하게 수축하며 무릎을 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엉덩이의 둔근은 골반을 앞으로 밀어 올립니다. 복부와 허리의 코어 근육은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종아리 근육은 마지막 순간까지 균형을 유지하며 몸을 완전히 세워줍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근육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은 즉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을 사용하는 보상 동작입니다. 손으로 무릎을 누르고 허벅지를 밀고 의자를 짚으며 일어나는 행동은 부족한 하체 근력을 팔의 힘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상 동작이 습관이 되면 하체 근육은 점점 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진 근육은 다시 손을 쓰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습관이었던 행동이 몇 년 뒤에는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을 짚는 건 무릎이 약해서 아닌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원인은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무릎을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의사들은 어떻게 근육이 원인인지, 관절이 원인인지 구분할까요? 50세 이후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근감소증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로 이를 확인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짚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릎 관절이 다 닳았나 보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조금 다른 순서로 원인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관절이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절은 비교적 건강한데도 허벅지 근력이 크게 감소해 손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언덕을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항상 엔진이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타이어의 접지력이 부족하거나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같아 보여도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무릎만 보지 않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앉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함께 관찰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힘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병원에서는 근력을 검사한다고 하면 대부분 기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아주 단순한 동작 하나가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사용하지 말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때 의사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몸을 앞으로 충분히 기울이는지, 무릎이 흔들리는지, 양쪽 다리에 힘이 균등하게 들어가는지, 일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지, 균형을 잃지는 않는지까지 살펴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 속에서 하체 근력뿐 아니라 신경 기능과 균형 능력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사용하면서도 자신은 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반복한 습관이라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잠시 후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세 이후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근육이 갑자기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변합니다. 50세를 전후로 우리 몸은 이전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반대로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는 조금씩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며칠만 쉬어도 금방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같은 기간을 쉬면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근육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질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육 안으로 지방이 스며들고 근육을 움직이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기능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그래서 근육의 크기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도 실제 힘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놓치는 신호, 근감소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몸은 여러 번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신호를 노화라고 생각하며 지나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냉장고 아래칸에서 물건을 꺼낸 뒤 일어날 때 한 손을 바닥에 짚는다. 낮은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기가 유난히 힘들다. 횡단보도 신호가 짧게 느껴져 예전보다 빨리 걷기 어렵다. 버스가 출발하면 중심을 잡기가 힘들다. 욕실에서 미끄러질까봐 벽을 자주 잡는다. 양손에 장을 보고 들어온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 부담스럽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2가지, 3가지가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낙상의 위험은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때도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의 기능은 통증보다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약해졌지만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력 감소를 생각보다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부족한 근력을 다른 근육으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팔을 더 쓰고 엉덩이가 약해지면 허리를 더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점점 커집니다. 허리는 더 쉽게 피로해지고 무릎에는 더 많은 부담이 쌓이며 균형 능력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결국 어느 날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빙판길에서 중심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넘어지고 나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근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세 여성 한 분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특별한 통증이 아니라 요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엑스레이에서도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해 보니 두 손으로 무릎을 강하게 누르며 겨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추가 평가 결과 가장 큰 문제는 허벅지 근력 감소와 균형 능력 저하였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어려운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 그리고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확인했을 때는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훨씬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충분히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근력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무작정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계단을 여러 번 오르거나 하루에 몇천 보씩 걷거나 유튜브에서 본 운동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재 근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면 무릎과 허리의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 상태에서는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근육은 키우면서도 무릎은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매일 먹는 음식 중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는 행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체 근력 저하에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근력이 약해졌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되겠지. 그런데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오히려 몸을 더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 무조건 많이 걷기. 근력이 약해졌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걷기를 시작합니다. 매일 1시간, 하루 만보. 비가 와도 걷고 다리가 아파도 참고 걷습니다. 물론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심폐 기능을 유지하며 당뇨병과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걷기는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라기보다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이미 허벅지 근력이 많이 감소한 상태라면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해진 근육이 무릎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면서 관절의 부담만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에서는 걷기보다 먼저 하체 근력을 회복하는 운동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 통증이 생길 때까지 운동하기. 조금 아파야 운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하체 근력 운동은 아픈 것을 참는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면 근육보다 관절이 먼저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무릎 안쪽이 찌르는 듯 아프거나 운동 후 통증이 다음 날까지 계속된다면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과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쉬워 보여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의자에 앉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빨리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회만 해도 허벅지가 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지금 근육이 필요한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체 운동이라고 하면 허벅지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근육 가운데 하나는 엉덩이 근육, 즉 둔근입니다. 둔근은 몸을 앞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벅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 무릎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브리지 운동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운 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면 3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루 10회씩 2, 3세트만 꾸준히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감각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근육만 강하면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낙상은 근력과 균형 능력이 함께 떨어질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이나 식탁을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10초 정도 버텨보십시오.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훈련이 몸의 균형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식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식사는 예전과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운동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콩류, 살코기, 우유나 요거트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하루 3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끼만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기대만큼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결국 운동과 영양은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에 충분한 수면까지 더해져야 근육은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운동, 영양, 수면.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하체 근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근력 저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단순히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심하게 붓거나 열이 난다. 계속 넘어질 정도로 균형을 잡기 어렵다. 다리 감각이 둔하거나 저림이 심해진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 질환뿐 아니라 신경계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오늘 영상의 핵심을 3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체 근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지만 운동과 영양,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거나 일부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몸은 큰 병이 오기 전에 항상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지금부터 관리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 의자에 다시 한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각보다 어렵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하체 근력을 되찾기 위한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손 안 짚고 일어났습니다. 또는 저는 아직 무릎을 짚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항상 무릎을 짚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비바에이지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